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7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형 산업성장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부상했는데요. 다양한 판매 상품과 편의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중고거래로 발생하는 사기와 개인정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슛동라에선 중고거래의 성장 배경과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역기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번 슛동라 주제가 중고거래네요. 저도 자주 안 쓰는 물건을 꽤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용하는 플랫폼이에요. 그쵸. 저도 중고거래 앱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고 싶은 물건은 있는데 원가를 주고 새 물건을 사기엔 부담스러울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꽤 좋은 상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중고거래의 큰 메리트죠. 맞아요. 최근 들어 중고거래가 더 활성화된 것 같달까요? 네, 맞아요. 과거엔 벼룩시장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되팔거나 전단지를 통해 삽니다, 팝니다 등의 코너를 운영하는 오프라인 중고거래가 있었는데요. 당시엔 남이 쓰던 물건을 깨름직하게 여기던 시절이라 주소비층은 빠듯한 살림의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기자님, 중고거래 시장은 이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확대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상품 거래가 오가며 더욱 활성화된 걸로 보여요. 하나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지난해 24조 원까지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와, 10여 년 만에 5배나 성장하다니 규모가 정말 많이 커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특색 있는 서비스와 거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데요. 모바일 중심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안전거래 시스템, 판매자 평판 조회 기능이 도입돼 높아진 신뢰도가 한몫한 것이죠. 중고거래 상품이 요즘 MZ세대 간 재테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테크라면 투자를 통해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부풀리는 방법이 아닌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재테크는 재무라는 의미의 재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앞부분 테크의 합성어로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중고거래 내에선 통큰 소비를 한 뒤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중고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리셀테크가 아주 핫합니다. 리셀테크,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렇죠. 이런 리셀테크 붐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뽑은 10대 트렌드 중 하나인 N차 신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차례, 즉 N차 거래된 중고라도
합리적 가격에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신상품보다 중고라는 한정판에 더 가치가 커지는 거죠. 중고가 신상품보다 가치가 더 크다니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리셀테크는 중고의 가치가 더 커서 신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거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나 아나운서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2030 세대, MZ세대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가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쇼핑 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앱 사용자 수는 1년 새 141%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대 구매 비율이 약 30%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짠테크 조객에도 이점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팔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예시로 스니커즈를 구매하고 스니커즈 밑창으로 보강하는 관리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부터 이후 중고거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한다니 어찌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리셀테크의 형태로 중고거래를 자주 하신다는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리셀테크를 활용한 중고 거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착순으로만 구매 가능한 유명 브랜드 티셔츠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할 의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유명해서 선착순에 들어 티셔츠를 구매할 수만 있다면 중고 거래로 다시 되판다면 훨씬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이렇게 몇 번 희소성이 높은 상품들로 중고 거래를 활용한 리셀테크를 하다 보니 꽤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시민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고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중고 거래의 단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중고거래에도 다양한 이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중고거래 사기가 있어요. 아, 그쵸. 중고거래 사기가 심각하잖아요. 또 중고거래 사기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네, 중고거래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진품-가품 분별 문제, 미끼 상품, 이체 사기 등의 문제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문제가 다양해 미리 예방하기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외에 개인정보 문제도 심각한데요. 최근 일주일 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의 갈등으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묻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아낸 후 강제추행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래가 이어지면 주거지 외에도 전화번호, 개인신상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안전성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더 큰 문제는 윤리적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인데요. 산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300만 원에 아이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어요. 정말요?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조 기자님께서 중고거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분의 의견도 들어보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중고 거래가 되게 간편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쉽게 팔고 원하는 물건도 쉽게 얻는 것 같아서 이점이 크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신뢰가 되는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거래 내용도 많아요. 특히 중고 거래 사기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 번은 상품을 택배로 받았는데 빈 박스로 받은 경우도 있었고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요. 시민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특히 중고거래 사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 중고거래 사기율이 수치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검거 건수는 총 62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6,504억을 초과했습니다. 또 하루 중고거래 사기는 평균 215건이 검거돼 2억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하루 만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피해자가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사이버 금융범죄는 은행이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중고거래와 게임 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죄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대응을 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된다면 소액의 보상 경우 소송 비용이 피해 금액보다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변호사님을 만나 중고거래 사기와 법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의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 손해 발생과 관련돼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부분, 그런 두 가지 상대방의 기책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를 입증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고요. 이런 중고거래 사기를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게 예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하는 방법에는 첫째로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거래가 첫 거래나 그리고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거래,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의 거래는 항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날 거래를 했을 때 확인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사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미리 메모를 해둬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 완료, 거래 종료를 해가지고 상대방과 헤어지는 방법으로 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면은 사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사기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고거래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 않나요? 이젠 온라인상의 중고거래 외에도 오프라인의 중고거래도 여러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백화점에서 많은 오프라인 명품 중고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번개장터와 손을 잡아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오프라인 리셀숍 BGZ랩을 오픈했는데요. 한정판 운동화 혹은 명품의 상품들을 구해다 진열해 젊은 층의 방문이 확대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는 점도 특색이지만 명품을 중고거래한다는 점이 신기한 것 같아요. 명품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상품인데 중고거래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네, MZ세대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 중고 물품을 매매하는데요. 이 같은 소비 형태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성비의 소비가 가치 소비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여러 유통 대형 업계 간 시장 내 경쟁도 과열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중고거래 플랫폼도 각각의 성향에 따라 유통업계 간 다양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에서는 중고나라를, 신세계에서는 번개장터를 타깃으로 사업 전략을 보였습니다. 각각의 특색을 활용해 롯데는 중고나라의 가입자 수가 많은 것을 노렸지만 신세계는 MZ세대가 주력이고 명품과 스니커즈를 겨냥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반면 두 유통업계 모두 페이 수수료를 이용하며 수익성에선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수익성이 크지 않더라도 중고거래 유통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두 유통업계는 모두 페이 수수료를 통해 큰 수익을 보이고 있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은 당장의 수익성보단 플랫폼의 기능 향상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구매 한 건에 대한 수수료로 얻는 이득보다 소비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중고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됐는지 그리고 중고거래의 장단점까지 알고 나니 요즘 왜 이슈가 돼 하나의 인기 있는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자님, 중고거래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주는 장점이 커서
요즘 큰 인기를 끄는 만큼 사기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들을 중고거래 전, 진행 도중,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도 중고거래를 많이 쓰는 소비자인 만큼 3가지 단계가 얼른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먼저 중고거래 이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판매자와의 연락을 통해 거래액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계좌가 사기 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봐야 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기 계좌 조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 여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이를 통해 거래자의 계좌가 소액 사기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거래 전에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중고거래 진행 도중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가능한 상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택배나 준등기 서비스를 통한 거래일 시 판매자에게 정확한 배송 날짜를 요구하고 추가로 접수 영수증과 택배 등기번호를 받는다면 배송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배송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거래 사기에 대한 걱정도 줄고 안심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유익하니까 중고거래 사기 이후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더치트 앱에 피해 사례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 앱으로 피해 사례를 등록할 수 있어 동일한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피해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한데요. 거래 시 사용한 통장 사본과 송금 확인증을 준비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조윤재 기자님과 함께 중고거래의 활성화, 그리고 이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안전한 중고거래 꿀팁까지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자주 해서 이번 슈통라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중고거래가 재테크로 이용되고 단순히 중고 상품을 넘어서 명품도 중고로 거래되며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고거래 사기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유념해 학우분들도 올바른 중고거래 문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통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통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2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윤재, 기술에 제52기 기술부 디지털미디어학과 1학년 박예은, 진행에 제52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7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